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쓰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열심히 올리는데 예약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블로그 성과는 글을 잘 써서 나는 게 아니라 제목에서 절반 이상 결정납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이 아무리 좋은 글이어도 제목에서 후킹이 약하면 일단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선택을 못 받는 거죠. 반대로 제목 후킹이 세면 일단 클릭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목을 지을 때 아직도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상위 노출 잘 되는 키워드만 넣으면 되지 않나요? 지역명, 병원명, 진료명 넣고 무난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검색용 제목일 수는 있어도 클릭을 만드는 제목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후킹 있는 블로그 제목을 어떻게 짜는지, 특히 병원 마케팅 관점에서 실제로 통하는 공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제목 지을 때 최소한 이 제목은 왜 후킹이 약한지, 어떻게 바꿔야 클릭이 생기는지 이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실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 제목을 그냥 글의 요약처럼 쓰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피부과 리프팅이 중요한 이유, 임플란트 치료 전 알아야 할 점, 보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런 제목들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추상적인 제목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병원 콘텐츠를 검색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걱정, 불안, 궁금증, 비교 심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즉 제목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먼저 심리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프팅을 고민하는 환자는 단순히 시술 정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니야? 혹시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야 하나? 더 늦게 하면 후회하려나? 그러면 제목도 그 심리에 맞게 설계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프팅의 종류와 특징, 이 제목은 어떤 주제를 다룰지에 대한 정보값은 있지만 후킹이 약합니다. 이걸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리프팅, 늦게 시작할수록 비용 차이가 커지는 이유, 40대가 리프팅 전 꼭 체크해야 할 기준 3가지. 이제는 다르죠. 이건 단순 정보가 아니라 환자의 고민과 손실 회피 심리를 건드립니다. 즉 제목은 그럴듯하게만 짓는 게 아니라 상대가 클릭할 수밖에 없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킹 있는 제목을 만들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 원칙을 씁니다. 첫 번째, 추상어를 버리고 구체어를 써야 합니다. 중요성, 필요성, 효과, 본질, 도움, 이런 단어들은 너무 많이 쓰여서 힘이 약합니다. 대신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치아 교정의 중요성보다는 치아 교정 시기 놓치면 교정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낫습니다. 여드름 치료의 필요성보다는 여드름 흉터 초기에 잡아야 비용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더 확실합니다. 사람은 막연한 설명보다 구체적인 손해,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인 기준에 반응합니다. 두 번째, 숫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숫자는 추상적인 정보를 즉시 신뢰감 있고 구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리프팅을 잘 받는 방법보다 리프팅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2가지가 낫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정보보다는 임플란트 상담 전 모르면 손해볼 3가지 꿀팁이 훨씬 좋습니다. 숫자는 사람의 집중력을 잡아줍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빠르게 훑어보는 환경에서는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면 일단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득 또는 손실 중 하나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클릭이 나는 제목 대부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걸 하면 좋아진다. 혹은 이걸 놓치면 손해본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에 대한 정보보다는 스케일링 미뤘다가 비용 10배 더 깨진 이유가 더 낫죠. 또는 울세라 상담 팁보다는 울세라 상담점 이것만 알아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럼 쓰는 거죠. 어떠신가요? 확실히 더 클릭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제목을 자극적으로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 콘텐츠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이나 공포 조장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손실 회피 심리와 기대 심리를 정확하게 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제목 길이는 짧고 선명해야 합니다. 제목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으려다 보면 오히려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길고 장황한 제목은 읽히기 전에 피로감을 주거든요. 가능하면 핵심만 남기고 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술 후 붓기와 회복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관리 포인트를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깁니다. 이거를 줄이면 시술 후 다운타임 줄이는 관리 포인트 3가지, 이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이해돼야 합니다. 읽는 순간 의미가 딱 각인돼야 하죠. 제목은 설명문이 아니라 클릭 유도 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목만 바꾸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블로그는 제목, 첫 문단, 첫 이미지가 한 세트입니다. 제목으로 클릭을 만들었다면 첫 문단은 이탈을 막아야 하고 첫 이미지는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 블로그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늘 의심합니다.
이 병원 진짜 괜찮은가? 광고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야? 실제 진료 경험이 있는 곳인가? 그래서 첫 이미지에 너무 광고 티나는 배너, 과한 디자인, 홍보 문구만 들어가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병원 내부 사진, 원장님 진료 장면, 상담 장면, 실제 분위기, 혹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훨씬 좋습니다. 첫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병원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약합니다. 환자가 듣고 싶은 건 인사말이 아니라 내 고민을 이 병원이 정확히 알고 있나 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효과보다 먼저 괜히 시술을 받았다가 어색해지지 않을까부터 걱정하십니다. 이건 바로 공감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혹은 저희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리프팅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3가지로 압축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전문성과 경험으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 어떤 방향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땡땡 병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해졌죠? 제발 이런 식으로는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환자들 내쫓는 도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인사랑 날씨 얘기는 절대 금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폭행 있는 제목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써보면서 경험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는 실습 시간이니까 옆에 볼펜이랑 노트 있으면 꺼내서 직접 적어보시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처럼 병원 마케팅 대행사라면 어떻게 카피를 짜는 게 후킹이 될까요? 기존 제목을 병원 SNS 마케팅의 중요성이라고 지었다면 이건 너무 교과서적이죠. 오히려 병원 SNS 마케팅, 신한 유입 3배 늘리는 방법 아직도 모르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약간 손실 회피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카피죠. 이번에는 피부과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피부과 리프팅 효과라는 제목, 이거는 너무 흔합니다. 이걸 바꾸면 리프팅 효과, 장비보다 먼저 봐야 할 것 3가지는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응용했죠. 치과 임플란트 정보는 임플란트, 이 2가지를 몰라서 뼈 이식 받는다고요?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 회피랑 숫자 모두 응용한 버전이죠.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실까요? 바로 이러한 차이가 클릭률 차이로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지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기준은 첫째, 제목은 키워드 삽입이 목적이 아니라 클릭 유도가 목적입니다. 둘째, 사람은 정보보다 심리에 먼저 반응합니다. 걱정, 불안, 기대, 비교 심리를 읽어야 합니다. 셋째, 추상어보다는 구체어, 설명보다는 기준, 막연한 정보보다는 이득 포인트나 손실 회피를 건드리는 게 더 강합니다. 넷째, 제목만 좋으면 끝이 아닙니다. 첫 문단과 첫 이미지까지 같이 설계해야 실제로 문의나 예약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병원 블로그는 글쓰기 싸움이 아니라 심리 설계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쓰기 시작하면 같은 키워드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회수만 조금 늘어나는 블로그가 아니라 환자가 읽고 신뢰하고 그리고 문의로 이어지는 블로그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병원 블로그에 환자를 유입시킨 후 어떻게 끝까지 묶어두고 우리 병원의 문의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지 바로 환자를 유혹하는 글쓰기 구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